나라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유예나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마침 방미를 앞두고 뭐 이런 매우 좋은 소식으로 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젯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를 연동할 방침을 시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상호관세 부과 직전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대화가 향후 양국 통상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 오후 1시 1분을 기해서 우리 시간으로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 직전에 통화를 했다는 것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힘을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티가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나라에게 먼저 이렇게 그 전화 라인에 손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티를 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이 본격적인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관세라는 매를 맞고 싶었어도 누구를 상대로 매를 때려달라고 얘기할지 얼마나 맞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테이블에 먼저 저희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건 분명히 저는 좋은 일 같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f some of the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s can be made, I think U.S. can adjust their already imposed tariff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n clearly the final outcome I think would be much better than one side impose something and the other side is actually retaliates and things like that. So we will take a very cooperative position on this and we will promote the dialogue. And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that kind of, finding out the mutual benefit between the two countries. 네, 자, CNN은 한덕수 대행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과 비교를 했더군요. 크게 보면 덩치가 큰 나라들은 좀 저항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 뭐 중국은 워낙 사이가 안 좋았었으니까 그렇죠. 저항을 했고요. 트럼프 일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EU도 사실 미국이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덩치가 큰 데는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저항을 하게 마련인데요. 선진국 중에 상대적으로 덩치가 좀 작은 나라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장사를 되게 잘하고 있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풀기 쉬운 문제를 가진 국가들이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지금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저항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협력의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겠죠. 네, 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뒤에 자, 트럼프 대통령 한국, 일본과 같은 우방과의 우선 협상을 지시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앵커께서 저한테 내일 나올 상호관세율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한 10에서 25% 사이일 것 같은데 한 20%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실제로는 25%가 나와서 저는 틀렸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관세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먼저 크게 터트려 놓고 그다음에 협상 카드를 각 국가들이 뭘 갖고 오는지 보겠다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나머지 남은 수순은 뭐냐면 관세율을 아주 세게 한번 터트려 놨으니까 국가별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뭘 들고 오는지 한번 보는 수순이 남았습니다. 그 수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앞쪽에 와 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일본은 상대적으로 저항은 안 할 것 같은데 대미 무역 흑자가 되게 큰 나라들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방국 중에서도 좀 말을 잘 듣는 나라들이니까 이 나라들을 먼저 협상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
나라들에게 시그널을 주자. 아, 이렇게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참조하세요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방미 직전에 남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LNG, 그다음에 무역 수지 조정 문제 이 세 가지가 미국과 협의할 핵심 사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양국 간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척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목표는 상호 관세를 아예 없애는 거고 그게 좀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건데 이 협상이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미척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강하게 때린 다음에 상대편을 자기 쪽으로 불러들여서 협상을 하는 전략을 취하는 건데, 자, 우리 쪽에서는 그럼 어떤 협상 카드가 있을까요? 정인교 본부장은 지금 조선, LNG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장 크게 보면 조선이랑 LNG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친환경보다는 예전 화석연료를 더 쓰겠다. 그러면 당연히 LNG 같은 거 많이 쓸 거고요. LNG를 쓰다 보면 LNG 같은 경우는 액화해서 선박으로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LNG 선박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미국 그 해군에서 사실은 함정 선박 같은 거 수리하거나 새로 수주할 때 우리나라가 좀 가진 기술력들을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카드를 가진 것 같고요. L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다 쓰는 문제인데 석유 같은 경우는 그거 아시나요? 석유는 전 세계에서 미국산 석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국가도 작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사다 쓰지 생각하시잖아요. 네덜란드 다 중개무역입니다. 실제로 보면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산 석유를 제일 많이 사다 쓰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사다 쓰고 있는 거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늘릴 수 있다면 LNG 부분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LNG 얘기를 했고요. 자, 에너지 수급이라는 건 사실은 뭐 단기간에 노선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한가요? 네, 그게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중진류랑 경진류가 있어서 이게 정제 시설이 좀 달라서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뭐 가격만 맞으면 LNG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 사오건 뭐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미국산 LNG 좀 늘려서 살 수 있는 여력 뭐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지난달 초에 갑자기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한국이 관심 있다 이런 말도 했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The permitting is gotten. 네, 자, 교수님. 네. 일단 이 발언도 우리가 전혀 합의한 바가 없는데 아니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참여할 거다. 많은 돈을 투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지르고 보는 건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문법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나라들이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 나라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보여라, 성의를 표시해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앵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채산성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워낙 동토 추운 대국 하다 보니까 공사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얼음 밑에 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환경 문제도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보호 구역이라서 되게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채산성이 잘 안 맞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전 세계 굴지에 개발사들이 들어갔다가 이미 한번 철수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트럼프가 지금 북극 쪽에
미국에서 있는 LNG를 끌어다가 알래스카 남쪽에서 실어서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면 네. 송유관 같은 거 일본이랑 한국이 조금 관심을 보이고 너희들 좀 투자하지 않으련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도 지금 기업 관계자들 이쪽 석유 쪽 관계자들에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재산성 넘는데 그럼 들어갔다가 손해보면 어떡해요? 사실은 그게 손해보는 게 또 이렇게 국고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좀 최대한 협상을 길게 늘리면서 향후에 어떤 일들을 일어나는지 보는 것.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아주 강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좀 이따가 저희 중국 말씀드리겠지만 네. 중국이 약간 시간은 우리 편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약간 있거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거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저렇게 세게 못 나갈 거야. 더군다나 내년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세게 나가다 말 거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을 끌면서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통화를 얘기하면서 한국과 원스톱 쇼핑이라고 얘기했더군요. 네. 원스톱 쇼핑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다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 관세하고 방위비 분담금 네.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연계할 걸 시사한 거로 봐야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 정부에서 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 뭐냐면 바럼업 방식입니다. 밑에서부터 실무자들이 조율을 해서 마지막에 정상들은 도장 찍는 거를 만나는 관계라면 지금은 뭔가 정상이 이걸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테이블 안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올려놨을 때 사실 트럼프의 주목도가 가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는 게 의제들을 다 묶어서 나한테 던져놔라. 그럼 내가 그것들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너희들한테 청구할 건 청구하면서 통 크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나는 주목을 얻고 야 이렇게 끝나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문제가 걸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명시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 그리고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원스톱 쇼핑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나 들어줘야 이 25% 관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게 사실 트럼프식 문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사실 시장에 좀 계십니다. 조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에서 통 크게 양보를 하고 나머지 거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유예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요즘 그 세 글자가 굉장히 와닿는데요. 티나게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티나게 뭔가를 해주고 나머지 거에서 티 안 나게 우리가 감면을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